평생 제가 봤을 때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몇십 년이 지나도 도미니카는 이길 수 없다. 아마 야구 연맹도 바뀌어야 될 거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코치들도. 네, 안녕하세요, 킹캉입니다. 어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꺾고 WBC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도미니카랑 8강전에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아쉽게 10대 0으로 콜드패를 당하긴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봤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WBC에서 8강에서 콜드게임 난 거는 제가 알기로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발을 좀 고용표를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고용표가 그날 또 우연히 좀 잘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고용표가 선발로 나갔으면 좀 어땠을까. 그리고 위기가 됐을 때 현진이가 위기 관리 능력이 좀 있으니까 현진이가 그 다음 투수로 나갔으면 좀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과론적이니까 뭐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96말 7말의 투심 패스트볼을 무브먼트가 심한 공들을 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그런 공들을 안 봐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딱 봐도 땅볼이 되게 많았잖아요, 선수들이. 제가 느꼈던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왜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조금 약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깊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인구 감소예요. 아무래도 인구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야구하는 학교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유스 베이스볼만 630만이에요. 도미니카는 이제 약간 천만에 조금 작은 나라인데 지금 MLB 로스터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만 11%입니다. 한국 로스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선수가 3명 정도예요. 퍼센트가 아니야, 몇 명이야. 일본도 인구 감소가 있지만 이 야구하는 학생들의 수 자체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어도 이 스포츠의 저변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좀 살릴 수 있을까? KBO는 지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더 보고 열광하고 또 꿈을 키우고, 어린 아이들이. 지금 제가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 있으면서 한국 선수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야구 시스템 자체를 보면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어린 유스 베이스볼 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나무 배트를 써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있는 중학생들이 나무 배트로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국에서 레슨을 해보니까 나무 배트로 연습을 하는 중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쳐봤자 겨우 내야가 넘어가는 거예요. 감독이나 코치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한테 외야로 멀리 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들의 그 스윙에 맞춰져서 조금 더 본인에게 맞는 스윙을 자꾸 찾아가는데, 반대로 도미니카에서 제가 훈련을 했을 때는 되게 어릴 때부터 야구를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4살부터 야구를 시작하더라고요. 4살부터 중학생까지 다 풀스윙을 돌려요. 저는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다 풀스윙을 돌려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강하게 던지고 강하게 치고, 이게 문화예요. 도미니카 문화.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미니카 문화예요. 항상 강하게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국 코치들은 풀스윙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뭐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피지컬이 말랐고, 당연히 덜 성장했겠죠. 멀리 치면 플라이 아웃이라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선수들이 프로 가려고 하는 지금 학생들이잖아. 미래의 가능성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자꾸 강하게 멀리 내 몸을 써야죠. 내 몸을 자꾸 100% 쓰면서 몸을 강하게 만들어야죠. 피칭도 똑같아요. 내 몸을 자꾸 100% 쓰면서 몸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들어가서 이 강하게 쓰는 몸을 어떻게 제구를 내가 만들 것인가, 어떻게 내 좋은 구종을 만들 것인가. 정말 디테일하게 보려면 비디오로 봐야 돼요. 비디오로 봐서 정말 이 선수가 하나부터 열까지 100% 몸을 내가 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숫자를 봐야 돼. 왜 숫자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선수들. 어린 선수들도 숫자를 봐야 돼. 숫자를 봐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숫자가 이만큼 늘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타구 각도, 속도, 스핀, 이런 숫자를 봐야죠. 그래야 그걸 측정을 한 다음에 그럼 피드백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각도가 어떻고 스핀이 너무 많고 뭐 비거리가 얼마만큼 나오고 어떻게 하면 비거리가 더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스피드가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스핀을 좀 더 줄여서 정확히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까?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피드백을 같이 공유를 해야 돼, 선수들이랑. 근데 측정만 해놓고 피드백이 안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안에서 계속 머물 거란 말이죠. 한 단계를 올라가려면 자꾸 측정 피드백 이렇게 하면서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코치들도. 찾아가서 미국을 가든 뭐 일본을 가든 어딜 가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미니카 선수들 같은 경우는 15살 되면 메이저리그 유스팀에 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15살 때부터 도미니카에 있는 유스팀에서 19살까지 시스템에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영어 공부, 피지컬, 먹는 거,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지, 시합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19살 때 이제 미국으로 와서 루키 시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메이저에 성공하기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다시 시스템을 처음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스카우터의 기준이 경기의 내용을 보고 조금 스카우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물론 당연히 피지컬도 보고 선수들의 능력도 보고 하겠지만은 가장 우리 운동 선수한테 필요한 근본적인 피지컬 능력 요거를 저는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몸이 좋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달리기가 얼마큼 빠른지, 타구 스피드, 송구 스피드 이런 것들 근본적인 포텐셜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시스템, 한국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시합 때 나오는 퍼포먼스로 스카우트를 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퍼펙트 게임 쇼케이스가 있어요. 달리기, 송구 스피드, 타구 스피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몸을 이 시퀀스를 잘 써서 타격을 하는지 투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구속이 잘 나오는지 이런 거를 다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쇼스탑 랭킹 순위, 뉴욕에 있는 선수 랭킹 순위를 다 매겨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 코치들이나 스카우터들이 평가를 해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이걸로 기준잣대를 만들어 버리면 시스템 자체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이 퍼포먼스를 그 기준 잣대로 만들겠죠. 다 전부 다 강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선수 개개인에 맞춰서 조금 더 뭐 마르에드를 컨택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강하게, 최대한 빠르게. 근데 이 한국에 지금 이게 없어요. 거기 가서 한번 쇼케이스 만들어요. 아, 진짜 만들고 싶다, 진짜. 근데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평생 제가 봤을 때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돼. 자꾸 우리가 몸을 쓰고 빠르게, 강하게, 정확하게 하는 거를 조금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투수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평균 직구 구속이 146km로 20개 팀 중에 18위였던 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투수들의 구속이 지금 어린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속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다 죄다 스피드 했었는데 이제는 스피드 플러스 제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일단 빠르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 같은 경우는 아직 강하게 시작도 안 했어. 너무 그 선수에 맞춰서 그냥 안타만 자꾸 강조를 한단 말이죠. 강하게 쳐도 안타는 나와요. 근데 왜 강하게 자꾸 못 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코치들도 좀 육성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좋지 않을까. 측정과 피드백을 같이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 요즘은 측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드백을 좀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이 해외 리그를 조금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외 리그를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에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마이너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2년을 KBO에 못 들어와요. 만약에 나중에 미국 가서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KBO에 2년을 못 들어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한국에 있는 유망주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죠. 근데 그게 조금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근데 2년을 묶어버리면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뭐 군대를 가야 된다거나 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제를 조금 풀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풀어서 해외로 자꾸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좀 더 이 국제 대회에 나가서 뭐 트라이아웃이나 뭐 이런 토너먼트나 이런 국제 대회를 조금 많이 경험을 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미국 이 야구의 이 자체는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경쟁이거든요. 10살, 11살 때부터 이미 경쟁이 시작돼요. 이미 여기는 뭐 리틀리그도 있고 트래블 팀도 있지만 리틀리그부터 뭐 더블 A, 트리플 A, 메이저 이미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미 경쟁이 시작된단 말이죠. 레벨 차이가 저는 이미 벌써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투수가 87마일, 85마일 던져요. 13살인데.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수두룩해 강한 팀들과 강한 투수들 이미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95마일, 96마일은 이 선수들한테 눈이 익숙하게 된 거죠. 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세계 무대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제일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의 저변 확대가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 야구의 시스템 자체를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걸 바꿔야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저는 몇십 년이 지나도 도미니카는 이길 수 없다. 도미니카, 미국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는 없다. 몇십 년이 뭐야. 내가 봤을 때는 100년이 지나도 따라잡을 수 없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 고등학교 1학년 팀, 2학년 팀, 3학년 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1학년 팀은 1학년 팀들끼리 리그를 하고 2학년 팀은 2학년 팀끼리 리그를 하고, 그러니까 다 시합을 뛸 수 있는 경험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팀이 콜업이 돼서 시합을 하는 거고, 또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팀 이 주전 팀에서 시합을 하는 거고, 이미 경쟁이 너무 심해요, 여기는. 그 중에 살아남는 선수들만이 이제 메이저에 올라가는 거죠.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한국에서 뭐 저 혼자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아마 야구 연맹도 바뀌어야 될 거고, KBO에 있는 총재님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바꿔야지 저 혼자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저한테 그런 권한을 준다? 저는 바꿀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더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 야구가 조금 세계 무대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KBO를 벗어나서 국제 무대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야구가 좀 더 발전하는 바람에서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을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KBO 코리안 메이저리그 성적을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컨텐츠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